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눌리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또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다소 많이 눌리고 있는 것도 왜 그런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파트 1 기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이것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같이 움직이시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현재까지 고가는 3,500 3,751원 그리고 저가는 3,636원 그리고 지금은 3,656원 7원 합니다. 1.98 2% 정도 눌려주고 있죠. 눌려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 제가 계속 10분 단위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왜 이거 10분 단위를 보냐? 지지 라인을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지금 지지를 받냐가 중요하고 지금 어 이 항소 철회에 대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력이 한번 튕겨주고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 박스권 지금 여기서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힘을 잔뜩 모으고 있고 여기를 이제 모으고 나서 터트리면 더욱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게 지금 현재 시장이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리플입니다. 이거 꼭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혹시라도 매도하셨던 분들이나 인제 리플에 인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이 또 가죠. 갈 수밖에 없고 가는 것도 관심이 가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라인을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부분을 잔뜩 힘을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한 번 터지면 더욱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분 단위로 보면 지금 쭉 이걸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박스권 엄청나게 유지했죠. 이렇게 쭉 박스권을 유지하고 힘을 모아 오니까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쫙 터지고 쫙 터트리고 이렇게 터트렸기 때문에 이런 터트림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더 크게 나오죠.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 발표했습니다. 동결로 우리는 예상했고요. 동결로 예상했고 파월 의장의 말이 중요했어요. 이 3시 30 분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말이 중요했는데 파월 의장은 뭐 "관세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금리 인하는 2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정도면 쪼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약간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압박이 들어갔어요. 어떤 압박이 들어갔냐면 바로 이렇게 트럼프 "미국 경제 둔화됐다." 그러면서 연준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통해서 미국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연준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연준이 정책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내려가는 걸 모르나 봐요. 이 사람 알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자꾸 왜 금리 인하를 요구하냐면 다들 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채 해결.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6 개월 연장됐죠. 6 개월 이제 인하 부채의 이게 6 개월이 연장이 됐고 이것에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금리 인하가 되면 7조 달러 이 7조 달러를 줄일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욱더 목을 메고 있고 그리고 일부러 그래서 미국 주식부터 미국 위장을 막 눌렀던 게 경기가 안 좋게 좀 막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게끔까지 만들어 낸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중간중간 나오고.
4월 2 일부터 이제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된다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유예될 천천히 갈 확률도 커졌어요. 왜냐면 연준 이제 금리 동결을 시켰고, 그리고 앞으로 4월 2일날 관세 정책이 뭐 어떻게 인제 이게 바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각 나라들과의 협의가 협상을 할지, 하게 할죠. 하겠죠. 하는 것은 맞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누를 수가 없고, 그러면 자국 미국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대통령은 지지율로 먹고 사는 건 사람들인데, 이것도 이 사람도 많이 생각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는 모니터링, 또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소송에 관한 내용을 또 할 수밖 얘기를 해야죠. 자, 리플의 소송이 완전히 끝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EC는 끝났는데 리플은 안 끝났어요. CEO가 계류 중인 교차 항소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의 4 년에 걸친 소송, 이게 SEC가 소송 철회, 항소 철회로 인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교차 항소 들어갔잖아요. SEC가 항소 들어가고 바로 리플도 항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리플의 항소는 4월 16일 날 이 답 이 여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 답변서 제출 내용은 뭐냐면, 이 법원에 판결이 됐잖아요. 증권은 아닌데 이 벌금도 나와 있고, 벌금 1억 2,500만 달러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기관의 판매를 금지했잖아요. 판매 금지. 판매 금지에 대한 항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리플이. 이 벌금도 벌금이고, 이 판매 금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어 판매 금지가 풀려야죠. 아직 안 풀렸습니다, 이게. 항소는 철회가 되었는데 법원이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소가 들어갔고, 항소해서 이제 이거에서 승리가 나면 4월 16 일이 돼야 정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이제 이것을 판결을 내리겠죠. 내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 정말로 끝나는 것은 4월 달에 끝나는 게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 SEC와의 이제 관계는 끝났고, SEC와의 관계는 끝났고, 이제는 리플과 법원과의,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느냐, 그 기관 판매된 금지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불이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는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ETF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ETF도 이제 곧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ETF와 또 IPO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거고, 이 판매 금지에 대한 항소가 이제는 리플이 승리가 된다면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항소 SEC가 철회했으니까 더 폭발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 여기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몇 분들 많이 물어보셨고,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4월 16일 리플이 이 판매 금지에 대한 그것을 아직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법원이 이것을 판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밑에 내용을 또 보면, 끝난 건 끝난 거니까요.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CEO 브래드 가닝하우스가 "긴 싸움이었고 지금은 리플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SEC가 저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SEC가 20년 12월 소송 제기된 이후 진행 중이던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고, 이 리플이 23년 여름에 토레스 판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인 바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이 부분에서 SEC가 항소 들어간 거였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온 거죠. 그리고 또 항소 취하, SEC의 항소 취하 어제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SEC가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우스는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고, 이 교차 항소가 아직 계류 중이지만 역학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피고에서 원고로 바뀐 거고, 피고는 이제 SEC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리플의 법적 승리와 업계에 대한 미래. 그러니까 리플이 이것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승리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 가상자 시장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XRP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XRP 자체적으로도 싸움이 되지만 이건 대표로 싸운 거예요. 우리 가상자산의 대표로 싸웠던 부분이 이제 이게 승리됐고, 이제 앞으로 규제에 대한 완화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리플 사건의 결과가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이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또 이게
회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비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업계 전체에 중요한 일이었다라고까지 갈링하우스가 말을 합니다. 자, 판사의 판결과 리플의 전략에 대해서 보면 이 갈링하우스가 또 이 사건의 해결이 특히 XRP 법적 지위 또 관련해서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SEC가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순간 그리고 또 SEC가 애초에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을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줬죠. 이거 보면 이제 후회한 거 헤어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판사의 판결을 감안할 때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또 리플이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1억 2,500만 달러 민사 벌금 또 같은 사건의 일부 요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벌금은 현재 에스크로로 보관되어 있고 사건의 최종 해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뭐 항소의 여부가 이 리플과 항소 여부가 이제 이 끝나면 이 에스크로에 옮겨 놨던 1억 2천만 달러를 냅니다. 내고 끝나면 돼요.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 줄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관 판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기관 판매 금지가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리플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벌금도 벌금이죠.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 기관 판매 금지가 빨리 풀려야 리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리플 향후 계획 이게 이제 리플은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 어떤 투자도 피해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1억 2,500만 달러 벌금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또 표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 2,500만 달러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투자자에게 이 갈링하우스가 투자자에게 해를 끼친 게 없고 투자자가 돈을 잃은 것도 없고 또 이런 부분에서 사건의 결론이 가까워짐에 따라 벌금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것도 시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벌금부터 이 판매권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래들은 들어와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 소식을 곧 기다리고 이 기간 판매에 대한 금지까지도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리플은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미친 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반 끝난 거예요. 50%. 50% 끝났고 SEC는 SEC의 손을 떠났고 이제는 리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리플이 지금은 이제 주권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SEC 그동안 SEC가 좌지우지했다면 이제는 리플이 이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이 부분에서 해결이 잘 된다면 협의를 보고 잘 된다면 그리고 판매권이 해제가 된다면 이 판매에 관한 것이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리플은 큰 움직임이 이제는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가고 있다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감안하시고 또 제가 이것도 이 차트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정보를 또 받으셔야죠. 정보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오전마다 항상 브리핑도 해드리고 하니까 꼭 받고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정보방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받으시면서 제가 또 하나 더 해 드리는 게 있죠. 뭘 해 드리냐면 바로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덜고 가야 되고 비중을 어떻게 덜고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본이고. 이미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이거 다 잡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 잡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비중을 어떻게 덜고 가고 그리고 매수매도죠. 매수매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잡아 드리니까 꼭 이 정보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모르죠, 제가. 어떤 비중이 얼마큼 실려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셔서 "이것을 받고 가셔라." 꼭 말씀드립니다. 비중을 덜고 가야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고 비중을 덜어 놓은 게 이거예요. 시드머니와 현금 확보를 해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비중을 덜어 놓고. 그래야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어디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았을 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개수 늘리고 당연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가 낮추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이 오기 때문에 이 비중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비중 나누기고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매수 매도도 제가 잡아 드리는 대로 가셔도 좀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하시고 또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 보이죠? 이걸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정보는 다 무료로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뭘 기억합니까? 바로 팔코인 뉴스.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